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양자 컴퓨터 상용화 임박 IBM 오류 정정 구현과 실스크 글로벌 셀렉 마켓 상장이로 인한 연말 미친 듯 오를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도 꽤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자,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다 급등이 나왔어요. 당연하게 오늘 좀 다룰 거는 실스크와 IBM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급등이 나와주는 흐름 속에서 대충 봐도 알 거예요. 일봉 표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일봉을 보면 알겠지만 어제와 비슷합니다. 뭐 하고 있다? 다 윗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하지만 이 윗꼬리가 아니라 끝까지 상승하고 있는 애들이 누구다? 실스크와 IBM이라는 거죠. 특히나 IBM 같은 경우는 7% 이상의 급등이 나오면서 굉장히 사실 IBM이 7%면 굉장히 많은 상승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건데 지금 현재 보다시피 실스크,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양자 컴퓨터 섹터들은 이런 실스크라든지 IBM이 어떤 호재가 나와가지고 같이 급반등했다가 얘네 개별적인 모멘텀이 아니니까 위에서 차익 매물이라든지 찍어 누르는 매도 압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시장이 지금 뭐 금리에 대한 기대가 다시 나와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조짐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다 할 만큼 증시 자체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상승세를. 그러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가 다 올라갈 때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양자 컴퓨터 섹터를 주도했던 거는 어제 뭐 때문이다? 실스크와 IBM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특히나 IBM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뭐가 나와주느냐? 3대 지수 신고가와 그 사상 최고가와 함께 IBM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달성을 해줬어요. 이 300달러를 뚫지 못하고 저항으로 맞았던 게 최근에 이 돌파까지 나와주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죠. 물론 이 IBM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AI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 최근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AI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을 통해서 IBM의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적 매출치가 예상치보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IBM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AI 관련되는 열풍 속에서의 상승 랠리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이 IBM이라는 기업의 최근 이제 신고가 랠리를 보면은 과거 작년 이제 12월부터 해가지고 이 신고가 이때 양자 열풍이었죠. 6월의 신고가 이때도 양자였어요. 그리고 이번 신고가도 뭐다? 양자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과거 IBM이 뭐 해요? IBM이 12월 달에 양자 관련된 알고리즘 센터 건설한다라고 하면서 양자 관련 테마로서 또 급등했던 이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또 네게라스 양자 컴퓨터 실험할 수 있는 뭐 또 이런 큐비트 관련되어 있는 보도 자료가 나오면서 6월 달에 또 급등을 해주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뭐다? AMD 칩을 사용할 때 양자 오류 수정 영역에서 이루어진 진전 관련해서 오류 정정 기술 관련해 가지고 IBM 뉴스 나와주면서 신고가 왔어요. 그러니까 최근 IBM의 이 차트상 흐름을 봤을 때 이 신고가를 달성할 때마다 뭐가 따라왔다? 양자가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IBM 같은 경우는 AI의 기대감보다 양자의 기대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 IBM이 오늘 나온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정말 이제는 IBM을 통해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가능하다라고도 생각한 게 뭐냐? 이 여기서 나오죠 AMD 칩을 사용한다는 게 뭐냐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양자 기술 같은 경우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양자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양자 컴퓨터의 오류 정정 알고리즘을 AMD의 일반 칩에서 양자 컴퓨터가 아닌 일반 칩에서 실제 양자 컴퓨터를 쓰지 않고도 오류 정정을 작동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잘 정정되었는지 확인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것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양자 컴퓨터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오류 정정이라고 했죠. 오류 정정. 이 오류 정정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이 계산값이 분명하게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빠르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뭐 청소해 놓으라 했더니 그냥 다 이 깨끗하게 치우는 게 아니라 그냥 옷장에 다 박아놓고 청소 끝. 이게 무슨 청소했을 때? 하지만 빨랐죠. 이것도 이게 문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성이에요, 정확성. 그러니까 정확성을 잡기 위해서는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요. 특히나 큐비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큐비트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산 도중에 이 오류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걸 직접 관찰하거나 고치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보지도 않고 오류를 감지하고 고치는 알고리즘 기술이 뭐다? 오류 정정이에요, 오류 정정. 근데 아까 얘기했죠. 관찰을 할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해요. 그냥 오류가 정정되고 나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반 칩을 가지고 오면서 뭐 하게 되느냐? 가상으로 재현을 해요, 가상. 그래서 큐비트 자체가 없는 거죠. 큐비트가 없는 상태에서 양자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큐비트가 없는 상태에서 오류 정정을 통해 가지고 뭐 한다? 그 성능을 큐비트에 신경 쓰지 않고 그 성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오류가 생겼을 때 그걸 정정할 수 있는 하면서 알고리즘이 잘 작동하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오류가 고쳐졌고 그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 이게 현실 세계에 이거를 건물을 짓고 이거 교통 서비스 전상망 이런 거를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미리 디지털 세계로서 확인해보고 이게 지금 수정할 거 거기서 다 수정하고 여기서 최종본을 뭐합니까? 현실 세계에 적용시키죠. 그러니까 지금 양자 오류 정정 같은 경우도 뭐예요? 양자 컴퓨터에서 해야 될 거를 일반 칩에서 하면서 정정할 거 정정하고 할 거 다 지켜보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완벽하게 만든 뒤에 이거를 양자 컴퓨터에다가 구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예요? 이 오류 정정을 하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를 구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큐비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 오류를 정지하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로 수십 번, 수백 번 돌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문제, 비용입니다, 비용. 그래서 사실상 이 오류 정정의 가장 큰 벽이 뭐다?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비용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일반 칩에서 오류 정정을 사용을 하면서 뭐가 된다? 오류 정정이란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서 오히려 비용적인 부분이 대폭 완화가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술적인 진입 장벽을 낮춰버리면서 상용화 가능성을 열었다는 거예요. 누가? IBM이.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IBM이 1월 이후 말도 안 되는 IBM 같은 기업이 7%가 오를 정도면 사실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양자 상용화에 대한 부분은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스크. 자, 실스크 같은 경우는 이게 글로벌 셀렉트 마켓의 상장이라고 해서 이게 착각하시는 분들인데 상장 어디 새로운 시장에 상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글로벌 셀렉트 마켓이라는 이 타이틀을 달고 갑니다. 실스크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보다시피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이란 무엇입니까? 나스닥 종합지수 내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갔다 해서 시가총액이 다 크다는 아닌데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뭐 한다? 우리가 한마디로 어느 정도 안전성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인증받은 그래서 여기도 나오다시피 글로벌 셀렉트 마켓 계층에 속하려면 나스닥에는 세 가지의 이 계급이 존재해요. 세 가지. 세 가지의 계급이 존재하고 이 글로벌 셀렉트 마켓 계층은 최상위 계층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특정 재무 요구 사항, 유동성 요구 사항 및 거버넌스 표준을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매년 나스닥은 중간 자본금 계층의 글로벌 마켓을 검토하고 해당 계층 내 주식 중 글로벌 셀렉트 마켓에 상장할 자격이 있는지 평가해서 여기다 올려주는 거예요, 등급을.
그래서 보다시피 요구사항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글로벌 스카이의 엄격한 재무 및 유동성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되고 뭐 4가지 표준이 쭉쭉쭉 있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뭐가 중요하냐, 이를 통해서 쉴스크는 미국이 인증했다는 거. 인증. 이 우리 미슐랭처럼 맛집 인증 마크를 쉴스크에 달아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뭐가 생기냐? 자꾸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 제가 쉴스크 추천할 때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양자 컴퓨터 제가 쉴스크 정말 향후 대장주 될 거다라고 노래 불렀을 때도 저는 보안주로서 쉴스크 늘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들 얘기했던 게 뭡니까? 이 잡주다, 쓰레기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코스닥에 있던 종목이 코스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외국인 수급 붙고 뭐 그런 느낌이라 보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쉴스크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양자 컴퓨터에서 부정했던 양자 컴퓨터는 실적도 없고 가짜 매출에 그냥 허구다를 부정하게 만드는 게 뭐다? 쉴스크죠. 이번 이 셀렉트에 편입이 되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미국이 재무와 유동성을 인증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양자 컴퓨터는 허구다, 양자 컴퓨터는 허상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도 인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존의 양자 컴퓨터에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다른 건 안 사더라도 쉴스크는 그래도 이 정도는 사볼만 하겠다라고 해서 플러스 수급에 대한 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편입됐던 기업을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얘네가 우리 뭐 코스피 200씩 딱 정리를 해놓은 게 아니어서. 최근에 그나마 편입한 기업을 몇 개를 보여드린다 하면은 글로벌스타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2025년 2월 11일 글로벌스타가 이제 글로벌 셀렉트 마켓으로 이제 어디 있어? 이제 마켓에 상장되어 거래를 시작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얘는 최근 차트만 나와요. 왜? 역주식 분할을 완료했어요. 역주식 분할이라는 거 말 그대로 주식 분할이 여기다. 그러니까 주식 병합이라는 거 합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보면은 다시 상장이 되고, 얘 뭐 investing.com이라든지 다른 데 찾아보면은 이전 차트 나올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상장이 되고 주가는 그렇게 2배가 올라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 셀렉트 마켓으로 이전했어요. 근데 얘는 이전이라는 표현을 쓴 게 뭐냐고 하면은 보다시피 얘는 유역증권거래소예요. 유역증권거래소. 유역증시라 해가지고 이 유역증권거래소가 같은 개념도 아니고 유역증권거래소 제일 오래된 거래소예요. 그래서 나스닥과 다릅니다. 다르고 뉴욕증권거래에서 상장이 되어 있던 팔란티어가 24년도 11월 14일에 그러니까 나스닥으로 이전하는 대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 이전하는 대신에 이렇게 해줘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전하면서 뭐 했다? 이전하면서 글로벌 셀렉트 마켓 최고 등급을 부여받고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팔란티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얘 같은 경우가 이 지금 시장의 AI 뭐 성장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고점대를 깨지 못하던 게 이전 상장하자마자 그 최고 등급 부여받고 갑자기 미친 듯이 더 치고 가죠. 그리고 지금 한 3배는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벌 셀렉트 마켓에 포함됐다라는 것 자체가 쉴스크에는 앞으로 그냥 얘는 뭐 해도 앞으로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도 좋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가기 때문에 당장에 뭐 이게 매일같이 치고 갈 거예요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모멘텀이 계속 생길 때마다 오히려 이 쉴스크가 이제는 대장으로서 아이온큐를 뛰어넘는 대장으로서 올라갈 확률도 더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